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막의 효과음을 빠르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효과음을 넣기 전 영상의 자막을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상 속에서 별거 아닌 요소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상에서 자막은 영상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리뷰, 튜토리얼 영상에서 자막은 부족한 영상의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영상의 집중도를 올려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영상의 트렌드가 빠른 호흡,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의 중간중간에 삽입, 그리고 A롤을 씹어먹는 B롤, 이러한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막의 사용은 더욱더 중요한 편집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의 자막은 대충 넣는 편입니다만 상업 영상에서 입금되고 촬영이 진행되고 편집이 되는 경우 영상 속 자막은 최대한 오늘 소개해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일종의 테스트 실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막을 넣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자막을 넣는 방법은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자막 효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자막은 영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라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자막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 분위기가 시네마틱하고 호흡이 느리다면 이런 자막을 사용하면 좋겠죠. 반대로 영상의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톡톡 튀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라면 이러한 자막 효과를 삽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자막 효과를 사용하고 그러한 자막 효과는 영상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고 오히려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는 단순히 자막의 효과라던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폰트의 색상이라든가 그림자,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폰트입니다. 사실 폰트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폰트 성애자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폰트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폰트는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정말로 큰 요소인데요. 실제로 디자이너들의 말을 들어보면 폰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폰트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이미지화된 디자인에서 폰트의 역할보다 영상에서 조금 더 폰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에서 가지는 폰트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따라서 폰트는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것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네마틱한 영상에서 자막을 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급스럽고 정적인 고딕체나 혹은 명조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자, 반대로 색이 발랄한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펜시 폰트나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트렌드해 보일 수 있도록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폰트가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모니 시리즈, 그리고 하나는 호요요 같은 폰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막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 위치는 자막의 타이틀 효과, 폰트만큼이나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영상의 집중도를 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 정면에 자막이 들어가는 경우 영상의 주제, 타이틀, 영상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을 담기에 좋은 위치죠. 반대로 인물이나 대사의 부가적인 상황 설명이라든가 반대로 인물의 대사나 부가적인 상황 설명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이 하단부에 삽입을 한다거나 이쪽 측면 혹은 이런 부분에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인물이나 오브제가 자막에 가리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자막의 포지션, 위치 같은 경우는 영상 속 오브제의 위치나 그리고 인물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에 맞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경험이라는 걸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이널 컷 프리뷰 화면의 뷰 항목에서 쇼 타이틀 액션 세이프 존 혹은 쇼 호리존을 선택을 하시면은 프리뷰 화면에 가이드선이 나타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자막을 넣어도 포지션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아니라면 별도의 그리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포지션을 잡아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다음은 가독성 그리고 가시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텍스트는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상의 분위기를 먼저 봐요. 만약에 가독성을 생각한다면 폰트는 무조건 고딕체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상황의 분위기에 맞는 폰트나 효과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막이 자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자체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 시청자가 반드시 읽고 보아야 하는, 그러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나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영상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자막이라면은 가독성을 조금 무시하고 효과나 폰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자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는 바로 수예요. 자막의 수. 앞서서 소개드린 4가지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저건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막의 수 같은 경우에는 놓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막의 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일단 하나는 앞서 1번에서 말씀드린 모션이나 애니메이션에 적용된 자막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상에서 사용하는 절대적인 자막의 수, 이렇게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자막의 수는 그 절대수와 상관없이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좀 스위칭 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혹은 비슷한 목적으로 같이 좀 묶어서 사용을 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브이로그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장소를 설명할 때 쓰는 자막, 나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자막, 주변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 기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막, 이렇게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돌려가면서 자막을 사용해 주시면 영상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영상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막의 수예요. 사실 이는 영상의 목적이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B롤 부분을 제외하고는 빈틈없이 자막이 이 하단에, 인물이 여기 있으면은 이 하단에 자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미장센이 중요한 인터뷰라면 자막의 크기는 최대한 좀 줄여주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자막을 세팅을 해줍니다. 반대로 그냥 예능이나 일반적인 인터뷰라면은 가독성을 생각해서 글자를 좀 잘 보이게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막이 중요하지 않은 영상에서는 아예 자막을 그냥 과감하게 빼고 진행을 하거나, 반대로 자막을 최소화해서 편집을 해줍니다. 또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자막이 좀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듯 모든 영상에 자막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리뷰 영상에서는 제품의 특장점이나 제품의 포인트, 느낀 점 등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고, 예능 영상인 경우에는 자막이 영상을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에만 조금씩 넣어줘도 돼요. 무리해서 자막을 막 집어넣겠다고 편집 시간을 길게 잡아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막을 연출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으로 영상에 자막을 입히면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자막을 잘 넣는 방법, 효율적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는 정답이 없다고요. 하지만 자막만큼은 영상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좀 정답에 가까운 가이드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약간은 제시해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